여러분, 어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10회 보셨나요? 지금 세리가 무당한테 듣고 온 공을 멀리하라는 말 때문에 양씨 집안은 발칵 뒤집혔죠. 세리는 이걸 공씨 집안 사람을 멀리하라고 한다고 해석하고 시아버지 양선출에게도 그렇게 전하지만 이건 작가님이 판 역대급 함정입니다. 무당이 말한 공은 공씨가 아니라 곧 터질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예언의 소름 돋는 실체를 딱 정리해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방영된 10회는 그야말로 눈물의 회차였습니다. 불륜 커플들의 뻔뻔한 태도는 여전히 분노를 자아냈고 그 와중에 계속되는 세리와 현빈의 줄다리기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 주아와 현빈의 로맨스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현빈의 고백 이후 주아가 대답을 미루다가 드디어 카페에서 대답을 하려는 순간 집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오고 희경 사건으로 인해 두 집안의 관계가 더욱더 꼬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아는 현빈에게 가족을 생각해 그 고백을 받아들일 수 없단 대답을 했죠. 내가 가족보다 더 소중하진 않은 것 같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거절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공주와의 회사 생활은 살얼음판이 됐습니다. 이전까지 다정하던 현빈은 차갑게 선을 긋기 시작했고 웃음기 없는 얼굴로 일만 합니다. 형식적인 말투, 그리고 의도적인 거리두기, 매일 마주하는 한 공간에서 주아의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더구나 다음 회를 보면 얼마 전까지 자신이 나서서 추진하고자 했던 주아 엄마 한성미 박사의 모델건까지 현빈은 없던 일로 하고 맙니다. 사랑을 포기해 지킨 가족, 하지만 그 후폭풍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로맨스,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죠. 아마에서 외면하고 있는 두 사람의 저 밑바닥 마음이 아직 서로를 향해 선명하게 남아있으니 9회의 시작은 양씨 집 앞에서 희경이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용길이 사우디로 떠나는 것처럼 조용히 처리하려던 세리의 계획은 희경의 돌발 행동으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희경은 용길과 연락이 안 되자 득달같이 용길의 집을 찾아왔고 거기서 가족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희경은 용길이 진짜 사우디로 떠나는 줄 오해하고 난리를 부렸던 거죠. 그래서 동숙을 비롯한 온 가족이 용길의 불륜 상대가 압축대안의 처희경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우연히도 그 현장을 보게 된 성미가 말리려다 세리로부터 눈을 맞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거죠. 성미는 결국 촬영까지 못 가게 되고 그제서야 사실을 알게 된 정아는 성미가 왜 숨겼는지 알면서도 원망의 말을 퍼부어댔습니다. 또한 동익은 여동생 동숙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변변찮은 인간 만나 지금까지 아버지 오빠 눈치 보며 사는 여동생. 결혼 후 지금까지 밥벌이 한번 제대로 못했으면서 병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시켰으면서 이제 바람까지 피워 여동생 가슴에 피멍들게 한 놈,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양동익은 일단 정한의 집으로 찾아가 한바탕 깽판을 부리고 성민은 그의 마음을 헤아려 그에게 희경의 집 주소를 알려줍니다. 동익은 희경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용길에게 그동안 참고 참았던 원망과 울분을 주먹으로 표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누군가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현빈과 세리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한편 나선혜와 양선출이 이런 악연을 끊어내고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보면서 살기엔 힘들 듯하니까 누군가 한 집은 떠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거 아이들의 이름까지 서로 지어주고 여름이면 피서도 같이 가고 올림픽 응원을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던 두 사람의 회상 장면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나선혜는 가족들에게 멀어지는 게 답이라고 이사가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근처 병원이 없는 동네를 생각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지만 가족들은 그게 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찬성합니다. 특히 정아는 대한이 동숙을 보고 복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곤 결단을 내립니다. 정아는 동익을 놀이터로 불러냅니다. 동익을 기다리며 정한 역시 과거 그와 함께 놀던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립니다. 두 사람은 동전 던지기로 이사를 결정하자고 하며 세기의 대결처럼 시작하지만 첫 번째 동전을 자신의 발 앞에 떨어뜨린 정아는 그냥 자신이 이사 가겠다고 말하곤 돌아옵니다. 아마 정아는 결국 동생 대한을 위해 자신이 떠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피로 얽힌 형제의 선택이죠. 한편 집이 시끄러워지자 세리는 아침 일찍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세리는 남편이 구의원이 되도록 도와주려고 여기저기 사모님 라인에 들어가 보려 노력해봤지만 잘 되진 않고 오히려 자신이 재취여서 여러 사람들이 꺼린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당이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동그란 게 보이는데 공 같은데 공을 멀리해.
이 말은 작가의 엄청난 복선인 듯 합니다. 세리는 이 말을 공씨 집안을 끊으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움직이지만 만약 그 공이 골프공이라면요. 지금 동익 부부는 정재기 인맥을 넓히기 위해 골프 모임에 억지로 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허울 좋은 인맥 따지기 자체가 다 부질없는 헛수고라는 경고일 수도 있죠. 좀 더 크게 보자면 공의 뜻이 공직이라면 또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걸고 준비하는 공직, 즉 구의원 출마. 동익이 그 자리에 발을 들이는 순간 지금까지 겨우 덮어두고 있던 양씨 집안의 불륜과 갈등 같은 추악한 비밀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 온 천하에 까발려지고 망신을 당할 거라는 경고 아닐까요? 작가는 지금 가장 조용한 대사 하나로 가장 큰 폭풍을 예고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공직에 나가게 되면 양씨 집안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풍비박산 날 것임을 무당의 입을 빌려 아주 교묘하게 예고한 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정한이라면 동생을 위해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실 수 있나요? 무당의 말은 어떻게 해석되시나요? 그리고 주아와 현빈의 관계는 멈춘 사랑일까요? 아니면 잠시 돌아가는 걸까요? 여러분의 날카롭고 따뜻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